Recording in progress.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얘는 뭐 쉽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다른 거를 써서 일리 가나를 뭐 묶을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개념을 물어봤으니 얘를 1로 가고 그다음 2, 3 이렇게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얘 이제 왜 쓰냐 해서 필요성 쓰고 2단락, 3단락 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제가 설명 안 하고 했는데 답은 없는데 1단락에서는 굳이 가 나를 나누지 않아도 돼서 이 지금 여기 개념만 물어봤는데 얘를 1로 가고 2로 가고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2, 3에서는 반드시 가, 나, 가나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1단락에 개념해서 개념 적어주고요. 얘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지식 영역 10개 적고 여기 착해 실감종 이렇게 해서 적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하고 가 나를 묶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요 내용 요 사실 그림이 밑에랑 조금 중첩돼요. 그래서 요 프로세스는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달락의 프로세스 해서 가 프로세스 해서 요 착수 계획 실행 감시 및 종료 요거 그리고 나에다가 상세 프로세스 해서 요 5가지 적으면 되고 그 다른 도메인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데 PM 쪽에서는 많이 쓰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찾기 쉬운 감종을 여기 프로세스를 가운데가 적어버리면 그리핑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세스를 적고 착수 그래서 설명해서 여기 프로젝트에서는 산출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산출물 같은 거 적어주는 이런 형태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3단락은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교 2단락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가의 개념 비교 나의 상세 비교하면 됩니다. 얘는 사실 3개이기 때문에 안 하기는 하지만 밑에 다른 데 비교 때 말씀드릴 거지만 그냥 가에다가 이렇게 2개라면 나눠서 개념도 그리고 개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얘는 3개 비교니까 그리고 얘는 개념도가 딱히 뭐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2개 비교라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3개. 그래서 그 자 만드실 때 3개 비교하는 그것도 체크는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 밑에 건데 제가 잘못 그랬어요. 3개 비교하는 것도 2개 비교하는 것처럼 두 가지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이렇게 개념 비교하는 위에 옆에 구분이 없는 애. 그래서 여기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프로젝트 상세 비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구분으로. 얘는 계속해서 강조해 줘야 돼요. 포트폴리오가 계속 가장 크고 프로그램이고 그다음 프로젝트가 단계로 간다.
이거를 계속해서 노출시켜줘야 돼. 그리고 얘는 잘못하면 훅 갑니다. 답이 있는 문제라서. 두 번째 볼까요? 이런 문제들도 어렵죠. 두 개를 물어봤어요. 풀기는 어렵고 목차는 쉽죠. 얘는 진호님 어떻게 잡으실 것 같아요? 목차를 잡으면. 두 개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서는 관건은 기술 요소와 활용 방안을 가 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어를 하고 싶으면 분류도를 쓰는데 분류도 쓰는 거는 웬만하면 추천 안 드리고 가 나를 나누고 가 나를 나눴어. 저는 가를 설계 기술 요소 얘는 최적화. 그러니까 결국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기술 요소, 그다음 최적화하는 기술 요소. 활용 방안은 효율성 측면하고 창의적 측면 이런 식으로 나눠봤어요. 이건 그냥 제가 나눈 거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럴듯한 걸로 수면 나누고 다 적으세요. 다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두 개로 나눠놨는데 어떻게 거기에 딱딱 맞겠어요. 일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개념 해서 개념도 프롬프트 입력하고 이제 나오고 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거 개념. 결국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기술이죠. 이 설계 기술 요소. 기술 요소라고 하고 가가 설계. 어떤 게 있을까요? 만드는 거니까. 얘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 그거예요. 퓨샷, 원샷, 제로샷 이런 것들 만드는 거니까. 최적화. 최적화가 뭐였지? 최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맞다. 최적화가 실제 그 많이 나오는 거 COE 그런 것들, TOF인가 이런 거, 체인 오브 에피션스인가 이런 것들, 이런 그 최적화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 3단락은 활용, 효율성 측면, 그다음 창의적 측면에서 효율성은 이제 라그 같은 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 창의적은 뭐 다른 거 활용해서 그렇게 가는 거. 그리고 4단락은 제가 준비했던 건데 요거는 쓸 때 제가 준비했던 거랑 그냥 일반적으로 적으면 고려사항 이런 거 적으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제 성향에 따라서 저는 고려사항을 안 쓰고 다른 거 썼을 거예요. 요 이런 거 제가 쓸 거는 뭘 쓸 거였냐면 저는 AI DLP를 썼을 거예요. AI DLP가 뭐냐면 DLP는 다 아시죠? 자료 유출할 때 검사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DLP가 만약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기 컴퓨터에서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있는지 혹은 사내 기밀 정보가 있는지. 왜냐면 지금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나 이런 것도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고려사항에서 하나의 보안 파트로 들어갈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고려사항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썼을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간글로 좀 잘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향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 기술로 접근하는 스타일이에요. 3번 문제를 볼까요? 멀티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물었어요. 네 개를 물었지만 가나 다를 물었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혹은 1로 가고 이렇게 묶거나 얘가 가고 이렇게 묶어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묶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요 안에 거는 요 안에서 많이 해결을 해서 그러면 어느 게 좋은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 2, 3이 더 좋아 보여요. 이유는 결국은 이 문제에서 내가 잘한다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라서 얘를 많이 쓰려면 2, 3으로 쪼개는 게 좀 더 좋고요. 이렇게 가서 한번 볼까요? 그럼 1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아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으로 써도 돼요. 개념, 필요성 해서 여기는 개념 쓰고 필요성 이렇게 나열을 해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어차피 물어본 게 개념이랑 그걸 물어본 거라서 시간이 있다면 가, 개념 해서 나눠 쓸 때는 두 줄만 쓰시면 안 돼요. 가, 나로 할당했다는 거는 최소 0.5페이지는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또 그림이 들어가서 여러 개 CSP가 있고 활용하는 거 그래서 개념 이렇게 적고 나 해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다면 하나로 합쳐버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오늘 기필반 갔더니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개념 물어보니까 개념 두 줄 쓰고 밑에만 엄청 길어요. 근데 다 나로 할당하게 되면 웬만하면 0.5페이지씩은 책임져 주는 분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죠. 시스템 요구사항 가에다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보안과 네트워크 관점. 여기서의 이제 요구사항들 이제 뭐 IAM이라든지 혹은 이제 로드 밸런싱 하는 거 그런 요구사항들 적고 나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자동화 관점에서의 요구사항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라든지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적어 주려고 했었고요. 3. 주요 기술 얘도 클라우드에서 쓰는 것들 그냥 다 쪼갰어요. 네. 그리고 약간 멀티 클라우드스럽게 연동 통합 기술
그러면 이제 단일 API라든지 이제 연동하는 기술들 이런 거 좀 해주고 나 보안 모니터링 여러 이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CSPM이라든지 아니 CSPM 죄송해요. CNAP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고 가장 무난한 건 사단락은 고려사항입니다. 멀티클라우드를 쓰려면 어떻게 잘 쓸지 그리고 이거고 저는 또 고려사항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뭐라고 썼을 거냐면 효과적으로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CSB와 MSP를 적었을 거예요. 결국 MSP가 필요한 게 뭐 일반 클라우드도 그렇지만 멀티클라우드로 갈수록 조금 더 역할이 강화되잖아요. 우리는 거길 잘 모르니까 걔네가 기능적으로도 최적화를 시켜주고 비용적으로도 최적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서비스 이제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이러니까 이런 거 적어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4번. 4번이 네 여기서는 좀 잘 들어주세요. 얘를 가장 쉬운 거는 이거겠죠. 근데 이렇게 구성하면 어려워요.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는 비교처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약간 특이한 목차가 나올 수 있는 애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 1달러 KD 뭐 가 개념하고 나 뭐 쓰고 2달러 PQC 가 개념 쓰고 나 얘는 뭐 쓸 게 없잖아요. 유형 써야죠. 다코그가에 써야죠. 3 원래 하던 것처럼 비교 가 개념 비교 나 상세 비교 이러면 안 돼요. 현진님 왜 안 될까요? 제가 1교시에서 비교를 쓰지 말라는 3단락에 쓰지 말라는 거하고 비슷해요. 앞에 개념을 다 써놨는데 여기다가 개념 비교를 또 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다면 측면을 나눠서 해야 돼요. 아예는 저는 뭘로 했냐면 원리 측면, 보안 원리 측면하고 그 다음에 성능 측면 이렇게 했고 사실은 어렵다고 한 게 이렇게 쓰기 되게 어려워요. 비교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얘는 키 분배하는 애고 얘는 암호화 방식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비교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썼어. 1에 QKD와 PQC의 개요. 둘 간의 관계는 다 아시잖아요. QKD로 암호화해서 썼더니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얘네도 다 깨서 PQC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아시죠? 양자 암호화를 쓰는데 양자 컴퓨터가 결국은 연산량이 너무 빨라서 양자 암호화까지 깬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암호 체계가 양자 내성 암호. 그리고 양자 키 분배가 뭐냐면 키 교환만 양자 채널로 하는 거고 결국 암호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개요로 쓰고 2단락에 QKD, 3단락에 PQC. 사실 답은 뭐 꼭 정해진 룰은 아닌데 4단락을 나로 나누지는 않아요. 왜냐면 추가적인 단락으로 해서. 그래서 4단락에다가 비교해서
그 원래 쓰는 것처럼 개념 비교를 뺀 상세 비교를 한 단락만 적어줘도 저는 나쁘지 않은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원님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개념 비교를 많이 하지만 앞에다가 다 적어놓은 거를 여기다가 다 적어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 만약 그렇게 적었다고 하면 결국은 양을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단락을 저는 사단락으로 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사단락에다가 문제에 나온 걸 잘 적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비교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을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 2, 3으로 가고 사단락에는 다른 내용 적으셔도 돼요. 이게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일반적이지 않게 목차를 잡아야 되는 목차 잡기가 아까 제일 어려웠던 건 사실 CI/CD였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면 다시 1 해서 QKD와 PQC의 K로 해서 이 강글로 이렇게 적어주고 그 DPL만 붙어 있잖아요. 이제 DPL만이 있는데 중간자 공격 맨인더 미들이 발생을 해서 RSA로 갔고 이제 슈어 그루버가 해서 이제 QKD로 갔고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발생해서 PQC 요 두 개만 따와서 여기다가 해주면 되고 적어준 다음에 이 단락에다가 QKD 개념 요것도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QKD를 하면 여기 이렇게 두 개 해서 여기 양자 채널 여기 암호화 장비 여기 일반 채널 이렇게 많이 그려요. 여기 QKNG인가 해서 여기 구성 요소 요 밑에 요 쭉 다 적겠죠. QKNG 뭐 BB84 이런 거를 적겠죠. 근데 저는 사실 얘를 엄청 준비했던 토픽이라서 이렇게 안 적었을 거예요. 얘를 저는 키 분배잖아요, 결국은. 전 키 분배 절차를 적었어요. 여기가 송신 측이고 수신 측인데 송신 측은 4개의 베이시스를 갖고 송신을 하고 여기는 2개의 베이시스를 통해서 수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로우 키가 날아가고 얘가 시프트 키로 바뀌는 요거를 해서 아마 나도 다른 분들은 기술 요소로 적었을 거고 저는 절차를 적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리고 3단락은 PQC 가 개념 얘는 PQC에 대한 개념도를 그리긴 조금 애매해서 유형해서 다코교가 얘를 적었을 거고 2단락은 유형해서 두 가지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고 잘 안다. 내가 여기 힘을 주고 싶다. 라고 했으면 유형, 개념도 설명해서 다변수 기반 해서 여기 그리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저도 이것도 좀 준비를 했던 거라서 아무리 뭘 해도 얘는 그룹핑이 안 돼요. 유형 애들을 어떻게 그룹핑을 해요? 뭐 나눌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얘는 저는 여기 설명에다가 암호화 기법을 적었어요. 그래서 다변수 기반
다변수 기반이 뉴호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뉴호프, 그다음 DH, 그다음에 해시 함수 이런 것들에서 요 실제 알고리즘들을 조금 적어주면 그래도 3단표로 괜찮았을 거다. 그리고 이제 4단락해서 QKD와 QC의 비교. 그래서 끝내는 이거. 제가 여기서 막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당연히 들리실 텐데 그러면 어쨌든 답안지 보는 입장에서 개념 또 적혀 있어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얘는 어려워요. 어려워. 지금 물어본 게 4개예요. 만약 1단락 인트로를 적는다면 결국은 요렇게 합치거나 요렇게 합치거나인데 2단락이 사실은 2개를 물어봐서 이렇게 쪼개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또 아까처럼 해서 얘를 2, 3, 4로 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얘가 1로 가야 되고 2로 가야 되고 3으로 갈 것 같아요. 1단락은 재화의 특징이 되고 가가 나는 가치의 특징이 될 것 같고 2단락은 가가 모델 나는 절차 3단락은 어떤 활용 방안 나의 어떤 활용 방안 이렇게 되겠죠. 얘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도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제도라고 명시를 해주진 않았어요, 문제에서. 그럼 절차를 어느 게 맞냐? 제도면은 그 가이드라인에 절차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알면 맞춰서 적어주는 게 맞는데 내가 사실 이 문제를 몰랐어요. 데이터 가치 평가에 대해서 그냥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도라고 딱 명시를 안 했는데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서 적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일반적으로 적는다면 우리가 적을 때는 데이터체와 가치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적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걔를 1단락 쓰고 쓰면 좋은데 두 번째를 쪼갤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이 쓰면은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1의 재화 가치의 특징이라고 하고 가 재화의 특징하고 아까 적었던 표처럼 개념 특징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뭐 얘를 이제 경제적 교환 가능한 애, 뭐 이런 거 하고 특징. 사실 저는 이 가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봤더니 얘는 이제 거래 가능한 거고 결국은 불변하는 거고 이런 특징들. 여기가 있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가치의 특징이라 그래서 개념, 고 특징. 얘는 시간에 따른 뭐 뭐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활용에 따른 가치가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2단락에다가는 2단락은 쉽죠. 가의 모델 얘는 수원시 적어주시면 되고
수익 모델, 원가 계산 모델, 시장 조사법. 그래서 얘가 세부 내용은 다른데 기술 가치 평가도 동일합니다. 수원시. 나에다가는 절차.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에는 조금 여러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간략하게 적어도 되는데 뭐 의뢰하고 접수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사하고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적어주셔도 돼요. 제가 요 데이터 가치 평가를 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 버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시 가져간 게 좀 줄였어요. 데이터 가치 평가. 제가 여기서 보시다 보면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쓰다가 말았거든요. 나중에 가져간 게 수원시만 가져가면 되겠네 하고 절차는 이렇게 했어요. 의뢰하고 계획 실시 보고서 결과 통보. 사실 요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아까 지금 제가 불러드리면 절차가 의뢰, 접수, 계획, 준비, 실사, 분석, 산정, 통보, 사후 관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적으면 돼요. 그다음에 3단락이 뭐죠? 활용 방안. 결국은 이 문제를 들어갔다면 1단락이 가장 어렵긴 했지만 활용 방안을 잘 적으면 돼요. 가는 저는 경제적 측면,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얘를 이제 뭐 명확하게 가치 평가를 해서 이거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쓰게끔 할 것인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거랑 나는 관리적 측면. 결국은 얘를 가치 평가를 했다는 거는 자산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런 거 하고 걘 사실 사단락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 더 쓴 거는 데이터 가치 평가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 거를 물어봤고 거기 결국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게요. 여기서 데이터 거래를 위한 데이터 가치 평가를 물어봤으니 사단락에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적어볼까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얘는 쉽죠? 얘 1, 2, 3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얘가 가고 얘가 나고 가 나로 나누고 가 나로 나누는데 제가 많이 썼던 건데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거를 많이 보신 분이 이번에 시험을 보고 복귀한 거를 보내줬는데 괜찮네 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 물어보잖아요. 저는 패스트로 쪼갰어요. PE, ST. 정치적. 결국은 정치적 혹은 법률적이죠. 법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문제점이 어떤 건지, 사회적 문제점, 기술적 문제점이 어떤 거였는지.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지금 법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니 요거에 딱 들어맞을 거예요. 이걸 쓰면 좋은 게 결국은 얘를 지금 한 장을 써야 되는데 0.5페이지를 쓸 때 8칸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 8칸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4칸, 여기 4칸. 그래서 진짜 쓸 게 없으면 하나, 둘, 셋, 넷 쓰고 가는 거고 더 쓸 게 있으면 밑으로 붙여도 되고 여기를 나눠도 되는데 이걸 하면 가장 좋은 게 여기가 P고 E고 딱딱딱 나와요. 4칸이. 관점을 나눌 때
이거 많이 씁니다. PST 이건 아시죠? 그러고 대응 방안은 뭐 관리적 기술적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굳이 밑에까지 가서는 안 쓸게요. 뭐 대단한 건 없어서 사단락은 뭐가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분과에서 가지고 온 건데 결국은 딥페이크가 문제점이 뭐고 얘를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돼? 이건데 이거는 이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고 잘 쓰기 위한 뭐 제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분 답안지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얘가 꼭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점을 잘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 3교시 문제에서 질문 있으세요? 결국은 목차를 잡을 때 두 가지가 그건데 첫 번째는 결국 여기에다가 인트로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인트로가 들어갔을 때 딱딱 한 단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걸 묶을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조금 힘을 줄 것이냐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1단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나 개요, 등장 배경, 필요성